제가 생각하기에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말씀하신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는 출신 대학이 어디냐? 서울대냐? 아니다. 자기 생각에 서울대 아니고 어디냐? 경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헌법재판관과 학생의회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라는 강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대 출신보다 경찰대 출신이 평균적으로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경찰대 간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집안이 어려워서 간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경찰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했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경우들이 있다. 서울대나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밤에도 물론이고 낮에도 공부만 하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으니까 더 똑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공부만 한 사람들은 사회성이 하면서 말끝을 흐리셨고, 하지만 경찰대 졸업한 사람들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재판관 3명이면, 재판관 3명이라는 건 합의부를 얘기하는 거죠. 합의부에 판사가 3명 있는데 경찰대 졸업한 판사들은 그 3명이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께서 이렇게 경찰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분의 이제 의견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말씀이 그런 거죠. 시간순으로 대학, 경찰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집안 형편이 어렵게. 저도 사실 집안 형편이 여유 있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학원 한번 못 가봤고, 과외는 물론이고요. 그럴 만한 뭐 형편이 아니었고, 저 혼자 그냥 계속 책 보고 EBS는 봤죠.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도.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찰대 왔던 동기들, 뭐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경찰대를 졸업한 이후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다 어떻습니까? 이게 살아온 과정들이, 경찰대 졸업한 사람들이 힘들게 산 거예요. 힘들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일하고 또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서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실 테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힘든 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점을 그냥 나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부모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물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한 바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몸에 체화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찰대 졸업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이 내 일인가? 옆 사람 일 같은데 왜 나한테 시키지?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은, 내 일이 아닌 것이 반복된다면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우선 그 일을 시킨 상사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저 사람 일 잘한다, 이런 평가가
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를 열심히 했다. 경제팀에 처음에 발령받아서 수사관으로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메모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열심히 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사건은 저한테 배당이 되고 근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사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께서 이제 알려주는 구조인데 그분도 신입들이 계속 오니까 알려주기가 좀 싫었겠죠. 그 상황에서 제가 나는 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라고만 하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손 놓아버렸으면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영배 전 재판관께서 평균적으로 경찰대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제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여러 번 있었겠죠. 처음에는 저도 대학 후배다, 경찰대 나온 후배다 그러면은 그 후배를 더 선호했습니다. 뽑고 싶어 했죠. 다른 출신들보다. 그런데 이게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영배 전 재판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그러한 것 뿐이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순경으로 입직하신 분, 경위로 입직하신, 간부 후보로 입직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 중에도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을까 경쟁이 됐을 때 3평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3평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 근무할 때 일 어떻게 하냐, 괜찮냐 물어봅니다. 대학은 4년이고 그리고 일한 기간은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4년 이상 동안 우리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쌓여가죠. 아까 말씀드린 힘든 일이 왔을 때 나한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3평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가고 싶은 위치, 가고 싶은 보직, 가고 싶은 자리가 있을 때 뽑힐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그러하다 뿐이고 결국에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힘든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찰 생활하면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주변에 사람들, 서울대 나와서 고려대 나와서 사법시험 공부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부럽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과거에 제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